버스가 산을 3번 감아 오르자 창문 밖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캐한 도심 냄새가 사라지고 눅눅한 풀향이 조용히 스며들었지요. 하은이는 종이꽃이 구겨지지 않도록 가슴팍에 꼭 안았고 은호는 라면 박스에 담아온 작은 과일과 종이 접시를 2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올해도 어머니가 누워 계신 그 자리까지 2 아이가 스스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좋지 못해 집을 지키셨고 아버지의 사진은 손바닥만한 액자 속에서 오래전에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명절마다 이 길을 외워두었고 작은 제사도 스스로 차릴 수 있게 되었지요. 비가 얼추 그친 산길에 흙은 말라가다 말고 발목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하은이는 조심해요. 넘어지면 꽃 젖어요 하고 속삭였고 은호는 응, 누나 먼저 가요 하며 발끝으로 돌멩이를 밀어냈습니다. 나무 표찰이 줄지어 선 묘역의 끝머리에 아이들이 늘 서던 자리가 보였어요. 봉분의 이끼는 작년보다 조금 더 도톰했고 비비고 닦던 묘비의 글자도 아이들의 손때를 기억하는지 반짝였지요. 하은이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돌에 묻은 흙먼지를 닦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올해는 과일이 조금 더 좋아요 하고 낮게 인사를 올렸지요. 그때였지요. 하은이의 손끝에 따끈한 금빛이 닿았습니다. 묘비의 오른쪽 아래 새로 덧칠된 듯 반짝이는 글씨 한 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이가 알던 어머니의 이름, 이정자 위에 낯선 3글자가 얹혀 있었습니다. 윤선옥.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 돌 위에서 묵직하게 굴러갔습니다. 하은이는 손수건을 더 세게 비볐고 은호는 허둥대며 물병을 건넸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긴 칠의 윤기가 햇빛을 더 받아 올렸지요. 누나, 누가 장난친 걸까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는 대답 대신 입술을 꼭 다문 채 다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아이들이 모아온 성냥갑만 한 초를 켜려는데 아래쪽 길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올라왔습니다. 광택이 유난한 검은 승용차였고 뒤이어 서너 명의 사람들이 정장을 추슬러 내리더군요. 정갈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조심스레 상자를 들었고 진한 베이지 코트를 입은 여자는 한참 동안 묘역을 둘러본 뒤 아이들이 선 자리를 향해 곧게 걸어왔습니다. 여자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발을 옮길 때마다 마른 잎들이 규칙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가 아이들의 등줄기에서 자꾸만 커졌지요. 여자는 묘비 앞에 다다르자 양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거의 보이지 않게 떨리며 아주 짧은 기도를 올리는 듯 했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예의 바른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얘들아,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은호는 라면 박스를 더 꼭 끌어안았고 하은이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낯선 어른 앞에서라도 지켜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우리 엄마가 계세요. 저희가 매년 제사를 지내요. 말끝이 흐리지 않도록 하은이는 또박또박 끝을 올려 마무리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천천히 읽었지요. 이정자 아래 윤선옥. 여자는 그 아래서 발끝을 멈추더니 억누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 이름 윤선옥은 제 어머니 성함입니다. 공기가 한 박자 늦게 흔들렸습니다. 하은이의 목덜미에서 땀이 차올랐고 은호의 손등에서 라면 박스의 종이 테이프가 끼익 소리를 냈지요.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분명한 말이었지만 귀가 먼저 거부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돌 위에 서로 다른 2 어머니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옆에 다가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윤선옥 여사님, 오늘 안장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작은 검은 상자를 조심스레 풀어 윤기 흐르는 명패를 꺼냈습니다. 새 명패는 지금의 묘비 앞쪽에 얹혀야 할 모양이었고 아이들이 가져온 종이꽃과 접시는 그 자리를 비켜줘야 했지요. 하은이는 왼손으로 종이꽃을 감싸 쥐고 오른손으로 묘비를 막아섰습니다. 어떤 말도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흐려지게 둘 수 없었어요. 여긴 저희 엄마 자리예요. 매년 저희가 왔고 작년에도 그제도 여기 앉아서 밥을 나눴어요. 여자는 한동안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의가 흐트러지지 않게, 그러나 안쪽에서 오래 묵은 그리움이 타오르는 눈빛이었지요. 그래요. 엄마 제사를 지내러 온 거구나. 그녀가 맞장구 치듯 말했지만 정장은 여전히 표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손을 들어 그를 물렸고 아이들에게 자리를 한 번 더 살필 수 있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짧은 틈에 하은이는 묘비 아래 덧칠의 경계를 다시 쓸어보았고 은호는 봉분의 흙을 살짝 파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장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글씨의 깊이는 새벽 서리처럼 선명했어요. 산바람이 일어 나뭇가지가 우수수 흔들리자 묘비 위에 얇은 종이 조각이 날아올랐습니다. 누군가 꽂아두었을 작은 리본 조각이었지요. 금빛 가장자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여자의 구두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여자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들더니 자신의 손가락 끝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아이들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같은 가을인데 서로의 손끝은 아주 다른 시간을 지나온 듯 했지요. 그녀는 리본을 조심스레 접어 손바닥에 올린 채 아이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 엄마 성함이 이정자 맞니?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가 엄마예요. 입안에서 마지막 음절이 작게 떨렸고 그 떨림이 산등성이로 번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자는 숨을 아주 깊이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의 온도는 달라졌지요. 그렇구나. 그럼 이 묘에 왜 두 이름이 있는 걸까요? 그녀의 물음은 아이들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 같았지요. 묘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세대의 사연이 서로를 마주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종이꽃을 봉분 앞에 바르게 세웠습니다. 성냥불을 켠 은호의 손이 조금 떨렸고 하은이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왔어요.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 들였어요. 아이들의 인사는 늘 그래왔듯 조용했는데 오늘은 낯선 귀들이 그 조용함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자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허리를 굽혀 아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머리를 숙였지요. 그 자세는 엄격한 예법의 일부이기도 했고 오래된 그리움의 모양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추고 주변의 잎사귀들이 숨을 고르는 동안 한 무덤 위에서 두 이름이 나란히 햇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란함이 오랜 약속인지 슬픈 착오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시작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바람이 잠잠해지고 묘역의 종소리 같은 매미 울음이 멎었을 때 하은이는 손끝으로 묘비를 천천히 후쳤습니다. 윤선옥이라는 이름의 획마다 약간의 홈이 느껴졌고 그것은 돌칼로 새긴 흔적이 아니라 기계로 정교하게 눌러 새긴 듯 매끄러웠습니다. 단순한 낙서나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식적 작업이 분명했지요. 아이는 손을 멈추고 한숨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아닌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말에 여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고 들고 있던 리본을 다시 봉분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구나.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른의 단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왔어요. 아빠 살아계실 때부터 엄마 여기에 계셨어요. 그때 산등성이 아래에서 허스키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애들아. 위험해. 비탈 조심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묘지 관리인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삽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박만수, 마을에서 산을 지키는 노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눈에 아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 김시댁 애들 아니냐? 매년 오던 거 알지. 노인은 숨을 고르며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더니 묘비에 새겨진 글씨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묘비를 훑을 때마다 먼지가 일었고 햇살이 그 위에 얹히며 글씨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네. 이 자리는 분명히 김정자 씨 자리였지. 내가 그때 묘 다 정리했거든. 노인은 중얼거리며 관리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관리인 어르신, 윤선옥이라는 분도 여기에 계셨나요? 박만수는 삽자루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선옥이라 그 이름 참 낯이 익은데. 잠깐만.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꾸러미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관리소 창고에 옛날 장부가 있을 거요. 요즘 전산이 다 새로 돼서 오래된 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써둔 수기 장부는 남아 있을 거야. 노인은 말을 마치고 아이들과 여자를 이끌고 산길 아래 관리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소는 오래된 시멘트 벽돌집이었고 창문 틈새마다 낙엽이 바람에 섞여 들어오고 있었지요. 여기 앉아 있으렴. 내가 찾아볼 테니까. 박만수는 낡은 서류철을 한 아름 꺼내어 바닥에 놓았습니다. 먼지가 훅 하고 솟아올랐고 은호는 재채기를 하며 코를 훔쳤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이름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이 사는 말이다. 이름보다 절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 이름이 지워져도 누가 절하느냐가 그 사람을 살려두는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였지만 아이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을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이 손가락으로 한 장을 톡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여기 뭔가 적혀 있네. 장부 한쪽에 희미하게 번진 글씨, 정자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옆줄엔 같은 색의 잉크로 선옥? 이라는 물음표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건 아닌데 누군가 덧적은 흔적이야. 노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페이지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름도 윤선옥이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폭우가 쏟아지던 해였나요? 이장 작업이 늦어졌던 때?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지 다 흘러내리고 몇 개 묘가 엉켜버렸지. 그래서 표차를 다시 써붙였던 기억이 있네. 하은은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이름이 잘못 붙여진 걸까요? 노인은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 뒤섞인 거지. 서로 다른 이름이 하나가 된 셈이야. 은호는 어린 눈으로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엄마의 이름을 바꿔놨다는 사실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엄마 거예요. 아무나 못 바꿔요. 윤정이는 아이를 바라보며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엔 억울함보다도 사랑이 더 깊게 고여 있었거든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름은 아무나 바꿔서는 안 되죠.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묘비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켠이 불편했고 오래된 죄책감이 흙먼지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 바깥에서는 벌써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에 주황빛이 내려앉으며 봉분들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은은 장부 위에 올려진 이름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진짜 우리 엄마가 여기 계신 게 맞아요? 노인은 대답 대신 장부를 덮으며 말했지요. 확실한 건 너희가 매년 이 자리를 지켰다는 거야. 그게 제일 큰 증거지. 그 순간 관리소에 오래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노인은 수화기를 들고 몇 마디 듣더니 얼굴빛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응, 알겠어. 지금 올라온다고? 전화를 끄는 그는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산에 재단 사람들이 다시 온다네. 뭔가 확인할 게 있대. 하은은 불길하게 눈을 깜빡였고 윤정이는 묘비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산 아래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두 가족의 과거를 건드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바깥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묘지의 풍경을 낮게 흔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은호의 작은 목소리에 하은은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여기 계셔. 이름이 바뀌어도 마음은 안 바뀌었을 거야. 윤정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돌 위의 글씨, 그 아래의 흙, 그리고 아이들의 손끝.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잊고 지냈던 어떤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산 위의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으며 세 사람의 그림자가 봉분 위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겹침 속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날 밤 산길에서 본 두 아이의 얼굴이 자꾸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거실 불빛이 어둑하게 번지는 동안 테이블 위엔 아직 식지 않은 보리차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컵을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듯 가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낮의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따라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아이의 눈빛은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엄마의 묘를 찾던 그 어린 시절의 표정이 겹쳐 보였으니까요. 벽 쪽 장식장에는 여러 해 전의 앨범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먼지를 쓸어내며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한 금빛 글씨로 재단 창립 30주년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앨범 속에는 무연고 장례 지원 사업의 첫 해 기록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얼굴들은 대부분 그녀에게조차 낯설었습니다. 이름 없이 찍힌 사진, 표식 없는 무덤들, 그리고 비 내리던 날의 현장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흑백으로 번진 빛 속에 희미하게 두 개의 관이 나란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중 하나의 관 뚜껑에는 분명히 윤선옥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덮지 못하고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15살이던 여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던 날의 냄새와 빛, 그리고 장대비가 흙을 휘저어 놓던 소리. 그때부터 그녀는 이름이 새겨진 무덤 하나를 제대로 갖지 못한 채 평생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이름이라도 남겨드리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재단을 세운 이유이자 마음속 가장 깊은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빚의 끝자락에서 어린 남매를 만난 겁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이 평생 지키고자 했던 이름의 무게를 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윤정이는 앨범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모친의 유품 상자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천 조각을 걷자 낡은 노트 한 권이 보였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퇴색한 볼펜 자국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선옥 병동일지. 그녀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환자들의 이름과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2020년 7월 10일 옆 침대 이정자 씨, 두 아이 이야기함. 아들이 폐지를 주운다고 함. 웃는 얼굴이 예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2020년 8월 2일 이정자 씨가 내 약을 챙겨줌. 덕분에 조금 덜 아프다.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짧은 글귀가 노트 곳곳에 남아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지요.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내 이름이라도 써서 같이 묻어달라. 외롭지 않게. 윤정이는 노트를 덮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내일의 예언처럼 지금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이정자라는 여인의 손끝에서 실제가 되었던 겁니다. 두 여인은 같은 병실에서 서로의 이름을 지켜주었고 결국 하나의 무덤에 나란히 이름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숨을 고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 저 윤정이에요. 낮에 산에서 배웠죠. 그 장부에 적힌 윤선옥, 그게 제 어머니가 맞는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노인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두 분이 아는 사이였단 말씀이에요? 네, 어머니 노트에 그 여인의 이름이 남아 있어요. 두 분은 같은 병실에 계셨고 어머니는 먼저 떠나셨죠.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머니를 대신해 이름을 써넣은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노인은 낮게 탄식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분의 아이들이겠군요. 윤정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 어린 것들이 자기 엄마 이름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전화가 끝나고 그녀는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여전히 부슬비가 내렸고 묘비 위에 금빛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윤선옥 이정자. 그 단단한 돌 위의 이름들은 어쩌면 피보다도 더 깊은 인연으로 엮여 있었던 겁니다. 윤정이는 그제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누군가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오해로 끝나선 안 된다고,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쳐 마지막 장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흐릿하지만 분명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보다 오래 간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이름은 남아요. 그리고 내일 그 이름을 바로 세우러 갈게요. 그날 밤 윤정이는 창문을 닫지 못한 채로 잠들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노트 위의 글자를 천천히 비추었지요. 이정자 그리고 윤선옥. 두 이름이 같은 페이지 위에서 부드럽게 겹쳐졌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세월이 지워버리지 못한 약속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는 아직 모르는 채로 그 약속이 내일 산 위에서 또 한 번 되살아날 거라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맑았습니다. 윤정이는 눈을 떴을 때 오랜만에 자신이 울면서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맡엔 어머니의 노트가 여전히 펼쳐져 있었고 빗물에 눅눅해진 모서리가 희미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손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주름 사이로 지난 세월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맑은 눈빛이 비쳤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마주해야겠지요, 어머니. 그녀는 속삭이듯 말을 건네고 재단 명패가 걸린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골짜기마다 깔려 있었고 산 아래 마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묘지로 향하던 그 길은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 길의 어느 언덕이었을까요?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마지막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윤선옥은 병색이 짙은 얼굴로도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름보다 마음을 남기고 가야지. 이름은 결국 누군가 불러줄 때만 살아나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 위에 남은 두 이름을 보고 나니 어머니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묘역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하은은 나무젓가락으로 불씨를 살피며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은호는 풀을 뽑으며 자리를 고르고 있었지요. 두 아이의 손놀림에는 서툴지만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가갔습니다. 또 왔니? 하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괜찮아요. 나도 갑자기 찾아온 거라 미안하구나. 둘의 대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숨을 고르는 것처럼요. 혹시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해줄 수 있겠니? 윤정이의 물음에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오래 아프셨어요. 그래도 늘 웃으셨죠. 다른 환자분들도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옆에서 손 잡아주시고요. 우리한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였어요. 약 냄새랑 비누 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요. 아이의 말에 윤정이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냄새, 그녀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그 병원, 한빛요양병원 아니니? 하은은 놀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윤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듯 했지요. 그녀의 기억이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10년 전 어머니의 병상 옆에서 지켜본 풍경,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매미 소리. 그곳엔 늘 웃는 얼굴의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정자라는 여인이었지요. 이정자는 자신보다 아픈 사람을 먼저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이가 회사 일로 병원을 비우면 이정자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죽을 데려다주며 따뜻할 때 드세요라며 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야. 이름이 정자라 했던가? 내 이름도 그 사람한테 남기고 싶네.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윤정이는 병원으로 급히 불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시신은 병원 지하 냉동실로 옮겨졌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바로 오시지 않으면 무연고 절차로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해외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비행 일정이 겹쳐 제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떤 여인이 그 일을 대신 처리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정자였습니다. 이정자는 자신이 직접 화장 절차를 지켜보며 어머니를 모실 곳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윤정이는 그때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뒷문 앞 흰 천을 둘러쓴 여인이 비에 젖은 머리를 묶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엔 젖은 수건이 하나, 그리고 아이가 쥔 작은 과자 봉지가 보였지요. 그때 자신은 그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비가 너무 세차서 서로의 시선을 스칠 틈조차 없었으니까요. 단지 우산을 내밀며
조심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나누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아이들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윤정이는 그 기억을 되새기며 아이들 곁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하은은 과일을 절반으로 잘라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외롭게 떠나면 내 이름이라도 써서 같이 묻어주라고요. 그 말에 윤정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 문장이 어머니의 노트 마지막 장에도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내 이름이라도 써서 같이 묻어달라. 외롭지 않게. 그녀는 하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름이 함께 남은 거구나. 그 순간 산 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묘비 위에 얇은 이끼가 한 올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작은 종이 접시 위에 과일이 놓이고 초안 자루가 불타올랐습니다. 은호가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고 하은은 낮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엄마, 어제는 이름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알겠어요. 이름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바람에 실려 산등성이로 퍼졌습니다. 윤정이는 그 뒤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병실에서 웃던 두 여인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한 명은 어머니였고 또 한 명은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남긴 약속이 이제 아이들과 자신에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윤정이는 재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노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자신만의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정자 씨,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이름은 이제 하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덮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다시 내리고 있었고 멀리 산 위의 무덤들은 그 빗속에서 잠들 듯 고요했습니다. 윤정이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름을 되돌려 드려야겠네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결심이 더 깊었습니다. 돌 위의 두 이름이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오래 묵은 빚이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하늘은 맑았지만 윤정이의 마음은 한없이 흐렸습니다. 묘비의 이름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두 여인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지요. 재단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하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연고 묘 이장 사업 보고서.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잘못 새겨졌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그분들의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봉투를 들고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엔 벚나무 잎이 반쯤 떨어져 땅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 길 끝에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고 은호는 그 안에 초를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름이 안 지워질 거예요. 우리가 직접 새겨볼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엔 어린 시절 자신이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헤매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비에 잠겨 이름이 흐릿해진 묘비 앞에서 어린 그녀가 했던 말. 엄마, 이름이 안 보이니까 무섭네요. 그때의 공허함이 오늘의 아이들과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이 새긴 작은 글자 하나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하자 관리인 박만수가 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땅 좀 고르게 해둘 테니 조심해서 올라오게. 그는 아이들과 윤정이를 번갈아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고들 하지. 하지만 그건 글씨 얘기지.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지. 그 말은 마치 두 세대를 잇는 다리처럼 들렸습니다. 윤정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 어르신, 여기에 10년 전 기록이 있어요. 무연고 묘 중 하나가 제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고 그 절차를 진행한 담당자가 이정자 씨였어요. 노인은 눈썹을 찌푸리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둘이 한나란시에 떠난 셈이구먼. 폭우가 쏟아지던 날 산이 반쯤 무너져서 묘비도 다 엉켰지. 그는 땅을 한번 쳐다보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사람의 이름이 사람을 덮은 거야.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덮었다니요? 노인은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웃었습니다. 이름이 서로를 감싸준 거지. 마치 엄마 품처럼. 그 말에 하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할머니 이름을 덮어준 거예요? 윤정이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서로가 서로를 덮은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며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이미 새 글씨가 반쯤 새겨져 있었고 남은 공간엔 작은 금빛 이끼가 비쳐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가방에서 작은 붓과 금분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요. 이건 재단에서 무연고자 묘비 복원할 때 쓰는 거야. 지워진 이름을 되살리는 일이지. 그녀는 금분을 물에 개어 묘비의 홈에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이정자의 횡마다 금빛이 번졌고 그 아래 윤선옥의 글씨가 함께 빛났습니다. 햇살이 돌 위를 스치며 두 이름이 나란히 빛날 때 하은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윤정희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다시 불리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박만수는 뒤에서 손을 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산에서 가장 오래 사는 건 돌이 아니고 불러주는 이름이지. 은호는 어린 손으로 금빛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이름도 우리 엄마랑 같이 있네요.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두 분이 같이 계신 거야. 그녀는 서류 봉투를 접어 묘비 아래 놓았습니다. 이건 기록보다 중요한 증거예요. 앞으로 누가 와도 이 자리는 변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엔 눈에 보이지 않는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이는 재단의 모든 문서를 새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연고 묘라 불리던 이름들 중 사실은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던 사람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였지요. 묘비 위에 붙은 금빛 글씨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봉분 앞에 앉아 초를 켜고 과일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자 금빛 가루가 살짝 흩날리며 봉분 위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윤정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름의 착각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진짜 이름이 돌아왔네요. 그녀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엄마 품처럼 따뜻해요. 산 위로 노을이 번지며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윤정이는 발걸음을 돌리기 전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자, 윤선옥 서로를 덮은 이름. 그 새긴 글자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황금빛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정자 씨 두 분이 만들어준 이름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오해였네요. 그날의 바람은 묘역을 스치며 아주 잔잔하게 흙 위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서 두 이름은 여전히 서로를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마을 버스가 산자락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손에 작은 제기와 접시를 들고 내렸습니다. 하은은 새벽부터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꼭 끌어안고 있었고 은호는 종이로 접은 국화꽃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내린 바람이 선선하게 불며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높았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봉분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지요. 묘비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 위에 올려진 하얀 국화 몇 송이, 그리고 작은 금빛 리본 하나. 하은은 손끝으로 그 리본을 잡아보았습니다. 윤문화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윤정이가 남기고 간 흔적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리본을 봉분 옆에 가지런히 내려두며 속삭였지요. 감사합니다. 이름을 지켜주셔서요. 은호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펼쳤습니다. 밥 2공기와 계란말이,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만든 동그랑땡. 하은은 접시 위에 사과 조각을 올리며 작은 초를 세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올해는 누나가 혼자 안 울었어요. 할머니도, 그리고 좋은 분도 도와주셨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묘역 아래쪽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검은 카디건 차림의 그녀는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아이들 옆에 섰습니다. 추석인데 혼자 오면하지 않겠나 해서 왔단다. 하은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윤정이는 아이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봉분 앞에 금빛 글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정자, 윤선옥 이름이 참 고왔지요. 두 분은 서로를 잊지 않으셨네요. 그녀의 음성은 부드럽고 오래 묵은 그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은은 묘비 옆에 금빛 리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거 이모가 두고 가신 거죠? 윤정이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응, 어제 내 엄마한테 작은 인사를 드렸단다. 나 대신 고맙다고. 그녀는 아이들이 올린 밥상 옆에 조용히 사과 한 개를 올렸습니다. 내 어머니께도 인사드리고 싶구나. 잠시 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산새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바람이 흙내를 실어 나르며 묘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 셋이 같이 왔어요. 예전에는 우리 둘뿐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친구분 딸도 함께 오셨어요. 그녀의 말끝에서 윤정이의 눈이 젖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네요. 은호는 젓가락으로 밥 한 숟가락을 들어 봉분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누나가 학교 다닐 때 힘들어할 때마다 도와주는 분이 생겼어요. 그분이 할머니 딸이라네요. 엄마 친구였대요. 그 말에 윤정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인연이 이어지는 거야. 하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며 묘비의 금빛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세 사람은 봉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윤정이는 아이들에게 과일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곁을 지켜주신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서야 그 뜻을 알겠더라.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누구라도 외롭게 두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말에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외로움이란 건 결국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생기는 거니까. 은호는 갑자기 묘비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이모, 이거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윤정이는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건 금분이라 쉽게 지워지지 않지. 그리고 누군가가 불러줄 때마다 더 선명해질 거야.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매년 올 때마다 불러줄래요. 엄마 이름도 할머니 이름도.
바람이 산등성이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봉분 앞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묘비의 금빛 글자는 그 그림자 속에서도 은은히 빛났습니다. 윤정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들이 당신 이름을 다시 살려주었네요.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묘비의 금빛 글씨 위에 닿자 햇빛이 반짝이며 두 이름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서 아이들은 윤정희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은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손에 쥐며 물었습니다. 이모, 엄마들이 왜 서로의 이름을 남겼을까요? 윤정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덮어주고 싶어서였을 거야. 그게 어른들의 마음이란다. 그 말에 하은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마음을 지켜드릴게요. 세 사람은 그렇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저물어가는 햇빛이 그들의 어깨를 비추며 길게 드리웠습니다. 묘역엔 바람이 멎었고 봉분 위에는 리본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자, 윤선옥 서로의 이름을 남겨준 사람들. 그 문장은 바람에 날리지 않았고 돌보다 더 단단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쯤 뒤 윤정희는 다시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 안은 평소처럼 정갈했지만 오늘따라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언론 기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무연고 묘 복원사업, 묘비명 오류 논란. 사진 속엔 금빛 글씨가 새겨진 묘비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정자, 윤선옥 서로의 이름을 덮은 무덤. 기사는 재단의 착오로 이름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했지만 윤정희는 더 이상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사를 가만히 접어들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류라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오류였겠지요. 그녀는 회의에 모인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직원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희는 노트를 펼치며 한 줄을 읽어내렸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내 이름이라도 써서 같이 묻어달라. 외롭지 않게.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무연고, 묘라는 말엔 무연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찾아주지 못한 인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단의 프로젝트 이름은 인연 복원 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희는 하은과 은호 남매를 재단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재단 버스를 타고 왔지요. 윤정희는 직접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렴.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걸 보여줄게. 회의실 벽면에는 커다란 유리판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수백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선옥, 이정자, 박복희, 강영순. 그동안 무연고자로 분류된 이들의 이름이 이제 기억의 벽 위에 새 생명을 얻고 있었지요. 하은은 손바닥으로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이모, 여기에 우리 엄마 이름도 있어요. 윤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계시단다. 이제는 누구도 잊지 못할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있잖니, 두 분의 이름을 함께 남기는 건 어떨까?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같이요? 그래,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두 사람을 한자리에서 불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단다. 며칠 뒤 묘비를 다시 세우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공기에는 흙내와 국화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작업복을 입은 장인과 함께
돌 위에 글씨를 새로 새겼습니다. 이정자, 윤선옥 서로의 이름으로 남다. 그녀의 손끝이 마지막 점을 찍을 때 돌이 작게 울리며 금빛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하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웃고 계실 거예요. 윤정이는 대답 대신 돌 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봉분 옆에는 새로 만든 작은 표석이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는 윤정이의 어머니와 이정자의 생년월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대신해 한 세상을 지켜준 두 어머니의 이름. 그 문장은 돌보다 따뜻했고 바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윤정이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절을 했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박만수가 묘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무리됐군요. 노인은 돌을 두어 번 두드리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 산에는 두 분의 이름이 같이 숨쉬고 있지.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묻힌 거니까요. 그때 은호가 묘비 앞에 금빛 글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거 반짝여요. 햇빛이 아니라 엄마가 웃는 것 같아요. 윤정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건 햇빛이 아니라 내 엄마 마음이야. 하은은 봉분 위에 국화를 한 송이 올려두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름이 이제 두 개라서 더 좋아요. 외롭지 않죠? 바람이 불어 두 이름의 사이를 스쳤습니다. 묘비의 금빛은 그 바람 속에서 더 선명히 반짝였고 하늘빛이 돌 위로 스며들며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품은 듯 했습니다. 윤정이는 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다 지켰어요, 어머니.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랑은 다시 불려지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두 어머니의 이름이 그날의 노을 아래 서로의 그림자처럼 나란히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해마다 이맘때면 비가 찾아왔고 윤정이는 그걸 기억의 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봉분을 덮은 덮개가 비에 젖을까 걱정되어 우산을 챙기고 다시 산으로 향했지요. 묘역 입구에는 이미 하은과 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 산 비닐우비를 뒤집어 쓰고 봉분의 주변에 작은 돌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비 안 맞게 하려고 담을 싸는 거예요. 은호의 말에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부지런하구나. 어머니도 흐뭇하시겠네. 비는 점점 굵어졌지만 세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묘비를 닫고 초를 켜는 일이 이제는 하나의 의식이 되어 있었지요. 윤정이가 우산을 펴서 봉분을 가리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그건 관리인 박만수였습니다. 평소처럼 삽을 들고 있었지만 오늘은 무언가를 들고 오는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품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안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손짓하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윤 여사님, 내가 좀 이상한 걸 찾아서 말이야. 박만수는 숨을 고르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묘비 옆을 고르다가 나무 뿌리 밑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두 분 중 한 분이 남기신 물건 같아요. 윤정이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젖은 천 조각과 함께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는 물기에 절어 글씨가 흐릿했지만 몇몇 문장은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17일, 오늘 윤선옥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내가 대신 장례 절차를 맡기로 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내가 대신 해드리는 게 덜 슬플 거다. 윤정이는 손을 덜덜 떨며 노트를 넘겼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윤 어머니를 내 이름 옆에 두기로 했다. 외롭지 않게 같이 묻히자. 그 글씨체는 분명 이정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비가 오면 우산을 2개 펴주세요. 당신 어머니 하나, 나 하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우산이 2개였군요.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모? 윤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설명했습니다. 열애 전 내가 어머니 장례식장에 갔을 때가 있었단다. 그날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뒷문 앞에서 어떤 여인이 우산을 씌워줬어. 그 여인이 바로 너희 엄마였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난 몰랐지. 그 여인이 내 어머니를 대신 보내드리고 있었다는 걸. 아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봉분 앞에 금빛 글자가 빗방울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이 우산 2개는?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엄마와 내 어머니가 함께 있던 날 2개의 우산이 있었던 거야.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같은 자리에 섰던 2 여인. 그 우산이 이제 우리 3사람의 인연이 되었지. 박만수는 한참 동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그날은 나도 그 근처에 있었지. 기억나네. 폭우에 산이 무너질까봐 밤새 봉분을 덮던 날이었어. 2 여인이 함께 관을 붙잡고 울고 있더군. 서로의 손을 붙잡고는 같이 묻히자고 했지. 그때 난 그 말이 단순한 위로인 줄 알았는데 노인의 말은 빗소리에 묻히며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윤정희는 상자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다 알겠어요. 그 우산 2개가 바로 2 어머니의 약속이었네요. 은호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모 할머니를 그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래, 내 엄마는 그랬단다. 그리고 너희 덕분에 지금 그 약속이 완성된 거야. 윤정희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비는 그들의 어깨를 젖게 했지만 3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검은 우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우산은 내 어머니 것이야. 오늘은 내 엄마를 위해 그리고 내 어머니를 위해 2개를 펴야겠구나. 하은은 자신의 우비 속에서 작은 초록색 우산을 꺼냈습니다. 2개의 우산이 봉분 위로 나란히 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 아래의 봉분은 물 한 방울 새지 않았습니다. 윤정희는 2 우산의 손잡이를 맞닿게 한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지요, 어머니. 이 비가 2 분의 이름을 닦아줄 거예요. 하은은 초를 켰고 은호는 작은 종이꽃을 우산 사이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초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2 어머니가 함께 불씨를 감싸주는 듯 했지요. 비가 잦아들 무렵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자는 봉분 밑에 묻는 게 어떻겠소? 2 분이 다시 함께 있도록.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땅을 살짝 팠습니다. 상자는 조심스레 흙 속에 내려졌고 아이들이 작은 돌로 그 자리를 표시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2 어머니의 이야기야. 비 오는 날 우산 2개를 함께 펴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시작이야.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빗줄기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봉분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고 윤정희는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 우산은 너희가 이어받아야겠지.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오면 저희도 2개를 펴겠어요. 엄마랑 할머니처럼요. 그 말에 윤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맑았습니다. 그날 산을 덮은 마지막 빗방울이 떨어질 때 2개의 우산 아래선 금빛 글자가
반짝이며 살아났습니다. 이정자 윤선옥 한 날 한비 아래에서. 그 문장은 비에 씻기지 않았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묘를 찾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꼭 2개의 우산을 펴는 풍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우산은 슬픔의 표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있던 사람들의 증거가 되었지요. 윤정이는 비 내리는 산길을 내려오며 속삭였습니다. 우산 2개,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남긴 사랑의 모양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가을의 공기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산등성이의 단풍은 붉게 물들었고 묘역의 들풀들은 누렇게 변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재단에서 준비한 새 도면과 서류를 품에 안고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추모의 장소가 아니라 기억을 나누는 정원으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날이었지요. 묘지 입구엔 하은과 은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모, 저희가 엄마 옆에 벤치를 하나 놓아도 될까요? 은호의 말에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자리를 나눈다는 건 함께 머문다는 뜻이니까. 하은은 작은 나무 판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엔 아이들의 서툰 글씨로 엄마랑 할머니가 앉는 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은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은 최 변호사도 동행했습니다. 그는 꼼꼼히 서류를 펼치며 묘역 경계를 살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 구역은 재단이 기부받은 공공묘역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2분의 묘가 함께 존재하게 된 건 아주 특수한 사례입니다. 윤정이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변호사는 단정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봉분을 따로 분리하거나 이장할 필요 없이 이 주변을 공동추모구역으로 지정하시지요. 법적으론 하나의 묘역, 정서적으론 2분의 이름이 공존하는 장소로.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분리보다는 공존이 맞아요. 어머니와 정자 씨는 그런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하은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곳을 그냥 무덤으로 남겨두지 말고 기억의 정원으로 만들자꾸나.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원이라니요? 윤정이는 봉분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국화를 심고 저쪽엔 돌길을 만들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말이야. 이건 이제 우리 가족만의 장소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도 함께 머물 수 있는 자리로 남을 거야. 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다른 분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누구보다 마음이 넓은 분이었잖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셨을 거야.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돌도 나르고 이름표도 써드릴래요. 박만수는 묘비 옆을 정리하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 산에서 이름을 같이 새긴 건 처음이야. 보통은 남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싸움이 나기 마련인데 이 무덤은 싸움 대신 이야기가 잘하네. 그의 말에 윤정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싸움보다 기억이 길면 그게 사람의 품격이겠죠.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어머니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나눈다는 건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그 문장을 읽으며 윤정이는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재단 직원들이 도착해 작은 표석을 새로 세웠습니다. 표석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이곳은 2 어머니의 이름으로 지켜진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또 누군가의 기억이 여기서 쉼을 얻습니다. 그 문장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읽고 멈춰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하은은 표석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긴 엄마의 자리이면서 할머니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자리기도 하고요. 윤정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리를 나눈다는 건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그날 오후 하늘이 잠시 맑아졌습니다. 묘역엔 새로 놓인 작은 벤치가 2개 세워졌습니다. 하은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며 햇빛이 봉분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묘비의 금빛 글자와 닿자 이정자 윤선옥이라는 두 이름이 더욱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은호는 작은 목소리로 묻었습니다. 이모, 엄마 이름이 이렇게 반짝이는 이유가 뭐예요? 윤정이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기억하고 또 누군가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박만수는 벤치 옆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손에 쥐고 웃었습니다. 이제 이 산엔 외로운 무덤이 하나도 없겠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또 누군가의 이야기가 생길 테니까. 윤정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벤치 위에 놓인 낙엽 하나가 묘비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낙엽은 금빛 글씨 위에 닿자마자 조용히 말라붙었고 그 모습은 마치 두 이름을 덮는 따뜻한 손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봉분 위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윤정이는 아이들에게 손짓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자. 오늘은 어머니들이 편히 주무시도록 조용히 해드리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고 뒤편에서 바람이 봉분 위를 다정히 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묘역에는 사람들이 찾아와 벤치에 앉아 쉬어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읽고 잠시 침묵하고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돌 위의 두 이름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정자 윤선옥 자리를 나눈 사람들. 윤정이는 산 아래로 내려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은 이제 돌보다 오래 남을 거예요. 왜냐면 나누어진 사랑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묘역을 감싸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산에는 아주 잔잔한 빛이 내렸습니다. 그 빛은 봉분을 덮고 벤치를 비추며 두 이름 위에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리를 나누는 법이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산의 풀잎은 갈색으로 바뀌었고 묘역에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는 매일 새벽 재단 사무실 불을 가장 먼저 켰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무연고 장례 기록 복원 프로젝트라는 새 이름의 문서가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펜을 손에 쥐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한 무덤의 두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이정자, 윤선옥 이친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속이 한결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의 회의실에는 젊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가을 햇살에 빛나는 묘비, 그 위에 금빛 글씨.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두 분의 어머니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기억을 다시 살리는 일이에요. 이름이 지워진다는 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불러주지 않아서 잊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대신 불러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재단의 일은 달라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낡은 장부와 사진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봉분 하나하나에 새로 이름을 새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일을 기억의 재단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각 묘의 사연을 조사하고 가능한 한 가족을 찾아 연락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이미 떠났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윤정이에게는 하나의 속죄이자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하은이었습니다. 이모, 학교에서 숙제를 냈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쓰는 건데 저는 이모를 썼어요. 이모는 잊힌 사람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셨으니까요. 편지 끝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엄마 이름이 다시 살아났어요. 고맙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윤정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어머니의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제 이름이 내 어머니뿐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로 남게 되었구나. 그 무렵 재단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억의 벽을 전국의 납골당과 공원묘지에 세우자는 제안이었지요. 윤정이는 기자회견장에서 단정히 선 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의 기록에는 익숙하지만 기억의 이름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이름 없는 묘비 하나에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불러내는 게 우리 재단의 사명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롭게 잠들었던 수많은 이름에 대한 사죄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기억의 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위에 수천 개의 이름이 새겨졌고 그 사이에는 작은 금빛 조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조명들이 은은히 빛나며 마치 별자리처럼 반짝였지요. 그 벽 한가운데에는 윤정희의 친필로 쓴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보다 오래 남는다. 우리가 불러주는 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문장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벽 앞에서 조용히 손을 얹고 각자의 마음속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이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묘비 앞엔 이미 하은과 은호가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금빛 초를 하나 켜고 있었습니다. 이모, TV에 나왔어요. 사람들 다 봤대요. 엄마랑 할머니 이름도 불렸어요. 은호의 말에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두 분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지. 하은은 묘비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을 거예요. 누구도 잊히지 않는 거요. 그녀의 말에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어른들의 사랑이란다. 봉분 위에는 눈처럼 부드러운 서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어머니의 노트를 꺼내 마지막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름을 나누는 일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약속이 세상 끝까지 닿기를.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정자 씨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들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은과 은호가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봉분 위에 금빛 글자가 새벽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따뜻했고 윤정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름이 다시 살아났네요. 그날 산을 내려오던 길 그녀의 마음은 오랜 세월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깜빡이며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도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을까? 그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요, 이름은 마음이 불러줄 때 남는답니다. 윤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빛은 투명했고 그 속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바람결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산 위의 봉부는 조용히 잠들었고 두 이름의 글씨는 별빛처럼 은은히 빛났습니다. 그 빛은 멀리 재단의 건물 창문까지 닿아 벽 위의 문장을 다시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보다 오래 남는다. 그 문장이 이제는 윤정희의 삶을 그리고 두 아이의 내일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봄 산에는 다시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겨울 동안 덮였던 눈이 녹으며 봉분 위에서 작은 꽃잎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하은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은호와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손에는 투명한 병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 병 속에는 말린 꽃잎과 향초 조각이 담겨 있었고 병뚜껑에는 하은이 직접 쓴 작은 종이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의 향기 엄마와 할머니를 기억하는 봄 향기. 묘비 앞은 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금빛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고 그 아래에 흙은 부드럽게 풀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봉분 옆에 흙을 살짝 파고 병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향기병이에요. 엄마랑 할머니가 좋아하던 냄새로 만들었어요. 윤정이는 묘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향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에 남는 거니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향기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윤정이는 묘비 앞에 앉아 손바닥으로 돌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묘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봄이 왔어요. 당신의 이름이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향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자 씨, 당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답니다. 이제는 이 산이 두 분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때 산 아래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이가 고개를 돌리자 재단 직원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꽃과 국화를 손에 들고 있었지요. 윤 여사님, 오늘이 이름의 날 아닙니까? 박만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봄 햇살 아래에서 여전히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올해도 잊지 않았지요. 이제 이 산은 다들 기억의 숲이라고 부른다오. 그 말에 윤정이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곳은 이름의 향기가 피어나는 숲이지요. 사람들은 봉분 주변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흙 냄새와 꽃 향기가 섞이자 산 전체가 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은은 꽃을 심다 말고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켰습니다. 이모 봐요. 나비예요. 은호가 손바닥을 펼치자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자, 윤선옥 두 분이 오늘 나비로 오셨나 봐요. 그 순간 나비가 봉분 위를 한 바퀴 돌고는 두 아이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웃었고 그 웃음이 산을 따라 번져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웃고 나서 윤정이는 재단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이 행사를 이름의 향기로 바꿔 부릅시다. 이제는 눈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향기로 기억되는 이름으로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요. 슬픔은 사라져도 향기는 남는 법이지. 그 말이 마치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는 금빛 노을이 깔렸고 봉분 위의 글씨가 다시 반짝였습니다. 하은은 그 글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름이 향기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슬퍼하지 않아요. 이 냄새 맡을 때마다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윤정이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게 이름이 가진 힘이야. 소리보다 오래가고 눈보다 깊이 남는 거. 은호는 품에서 작은 향초를 꺼내 초를 켰습니다. 향은 연기처럼 봉분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마치 오래된 시간의 문을 여는 듯 했습니다.
윤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의 웃음소리, 빗속의 우산 2개, 그리고 처음 만났던 그날의 묘비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장면이 향처럼 섞여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냄새였습니다. 바람이 불며 봉분 위에 떨어진 꽃잎들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 하나하나가 이름처럼 가볍게 흔들리며 하늘로 올랐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두 분의 이름은 향기가 되었어요. 누군가 이 길을 걸을 때마다 그 향을 맡게 될 거예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기억하겠죠. 엄마랑 할머니가 여기 있다는 걸. 노을이 봉분 위를 붉게 물들이며 두 이름의 금빛 글씨가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이정자 윤선옥 향기로 남은 이름. 윤정이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닦았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노을빛에서 보랏빛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고 바람 속에는 꽃향기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멀리 산 아래 마을까지 번졌고 지나는 이들조차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재단 사무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온 바람 속엔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향기로 남을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정자 씨 당신들이 남긴 향이 오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멀리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산 위로 올라가 봉분의 꽃잎 사이를 지나 금빛 글자를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이름의 향기가 그렇게 세상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산자락 위로 별이 쏟아질 듯 피어 있었고 그 아래 묘역은 고요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봉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 이름을 불러보는 기억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돌등 하나, 벤치 위에 국화꽃 한 송이. 그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가 다녀간 인사처럼 느껴졌지요. 윤정이는 등불을 들고 묘비의 글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금빛 글씨는 오래된 돌 속에서도 여전히 또렷했고 서리조차 그 빛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정자 윤선옥 서로의 이름으로 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가슴 한켠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두 분이 처음 만났던 그 병실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하얀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빛,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 이 세상엔 그렇게 따뜻한 약속이 또 있었을까요? 그녀는 묘비 앞에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봉분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여인이 나란히 서서 손을 맞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하은과 은호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작은 돌별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학교에서 돌을 깎아서 별을 만들었어요. 하은이 말하며 돌별을 봉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엄마, 하나는 할머니예요. 윤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별이 되어 계시겠지. 하늘에서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녀는 두 아이와 함께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눈부셨고 그 속에서 무언가 하나가 천천히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모, 저는 이제 엄마 생각하면 슬프지 않아요. 엄마는 지금도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엄마가 이름을 남겨주셨잖아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름은 엄마가 우리한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엄마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그녀는 봉분을 향해 손을 모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이름 덕분에 나도 다시 살게 되었단다. 그 말에 하은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두 사람을 살린 거네요. 윤정이는 그 말에 잠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봉분의 초가 흔들렸습니다. 은호는 재빨리 손으로 가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불 꺼지면 안 돼요. 이건 엄마 불이에요. 윤정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꺼지지 않을 거야. 이건 불이 아니라 이름이거든.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바람이 신기하게 멎었습니다. 초불은 다시 곱게 타올랐고 불빛이 묘비 위에 금빛 글자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밤하늘의 별빛과 닮아 있었지요. 박만수가 멀리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윤정이를 바라보다가 손에 든 손전등을 껐습니다. 오늘은 불이 많으니 이건 필요 없겠구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가 이 산에서 오랫동안 묘를 돌봤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자리는 처음이야. 두 이름이 서로를 덮고 있는 무덤이라니 이런 건 세상 어디에도 없지. 그는 천천히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윤정이와 아이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떨어졌습니다. 은호가 놀란 눈으로 외쳤습니다. 엄마다. 엄마 별이에요. 하은이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별이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두 개의 별이 나란히 흘러가며 긴 빛의 꼬리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닿았나 봐요. 그 순간 봉분 위에 금빛 글씨가 반짝이며 두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눈물이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모든 게 잠잠해진 후 윤정이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름이 향기가 되고 향기가 빛이 되고 빛이 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별은 지금 우리 위를 비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두 분이 우리에게 하늘을 물려주셨으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묘비 위의 초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고 그 불빛은 멀리서 보면 별빛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맑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은 결국 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밤을 비춰주는 작은 빛으로. 하은이 그 말을 따라 속삭였습니다. 엄마랑 할머니가 별이 되었어요. 윤정이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재단 건물의 옥상에서도 불빛 두 개가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산 위 봉분의 초와 닮아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창가에 서서 두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자, 윤선옥 이제 당신들은 세상 가장 따뜻한 별이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며 별빛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그 빛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까지 산을 찾는 사람들은 별이 가장 밝은 밤마다 묘비 앞에 초를 켜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름은 돌보다 오래 남고 별보다 따뜻하다. 그 문장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고 두 이름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하늘에 머물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